안녕하십니까. 금년도 1학기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 중인 4조 학부생 강우윤입니다. 지금부터 제 타겟 논문 요약 발표 과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타겟 논문은 21년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CVPR 학회에서 발표된 Exploring Simple Shams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비지도 방식의 비주얼 표현 학습을 위한 최근 다양한 모델에서 샵 네트워크는 빈번하게 채택되는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은 한 이미지에 대한 두 증강 간의 유사성을 극대화하여 부적합한 학습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추가적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샵 네트워크가 그 기저에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 기존의 붕괴 방지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작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샵 네트워크는 결국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페어, 대규모 배치,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방식임이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중치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다른 채널 간 그레디언트가 전파되지 않는 이른바 스탑 그레디언트 방식이 학습 모델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레디언트 정지의 시사점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개념 증명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섹션에서는 연구의 주안점과 그로부터의 출발점을 제시하며 Related Work 섹션에서는 논문의 주제인 심샴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어떤 부분이 심샴과 유사한지,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가볍게 정리합니다. 메소드 섹션에서는 심샴이 기존 샵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발견한 스탑 그레디언트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후 임페리컬 스터디 섹션에서는 스탑 그레디언트 방식이 모델의 붕괴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합니다. 하이포테시스 섹션에서는 스탑 그레디언트 과정을 통해 무엇이 최적화되어 모델의 붕괴를 방지하는지에 대한 가능성 높은 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스탑 그레디언트와 모델의 적절한 학습 간 관계를 설명합니다. 컴패리슨 섹션에서는 기존의 모델들과의 비교로 심시함이 불필요한 과정을 덜어낸 더 컴팩트한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컨클루전 섹션에서 샵 네트워크가 표현학습 기반 방식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실제로 논문이 주로 다루는 스탑 그레디언트와 붕괴 방지 간 관계를 설명하기 전 먼저 샵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샵 네트워크는 2개 이상의 입력에 대하여 가중치를 공유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지만 최근의 증강을 통한 비교 방식은 단순히 대조의 성격을 갖는 비교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 설명되는 모델의 기본적인 틀은 어떤 입력 데이터에 대한 두 증강값을 갖는 데이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값에 대한 추출, 즉 표현값을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추출된 표현의 유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으며 최근의 샵 네트워크 관련 방식들은 모두 이러한 동작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적은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학습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 방식이 치명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단점은 모델의 학습 결과가 컨스턴트하게 수렴하는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들은 추가적인 동작을 수행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LR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를 포지티브 페어와 함께 네트워크에 제공하여 포지티브 페어만으로 학습되는 모델이 붕괴함을 방지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관련 있는 증강값과 함께 정반대의 값을 갖는 증강값 또한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델이 어떤 포지티브한 증강으로만 수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WAV와 같이 일종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학습의 수렴 붕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 중심이 일종의 네거티브 프로토타입의 역할로 작용하여 모든 결과가 하나의 군집으로 수렴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으로 동작합니다. 즉,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클러스터 중심을 이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열과 같이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지티브 페어만 사용하는 모델들은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여 전파되는 그레디언트에 대한 보정값을 적용해 모델이 과하게 수렴하라는 경향을 완화하여 해결하는 방식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모멘텀 인코더는 학습 중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이전 가중치와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를 통해 과적합해지는 성질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 수렴하지 않는 모델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방법들과 달리 심시험은 추가적인 과정 없이 단순히 주도 증강값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방식만으로 작은 배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 인코더가 없는 비율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과는 다르게 CMCLR, SWAB에서도 사용하는 것처럼 두 브랜치로 나누어진 네트워크는 결국 가중치를 함께 공유하는 동일한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심시함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어떤 개념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섹션입니다. 샵 네트워크는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브런치로 나뉘어 가중치를 공유하는 방식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응용 분야로는 서명 또는 안면의 인식, 추적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타 기존 방식에서 사용되는 대조학습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여러 증강값 중 연관 있는 증강값들을 포지티브 프로토타입으로 대비되는 증강값을 네거티브로 분류하여 학습의 과정이 이 증강값들을 모두 고려해서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 이런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수의 샘플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 인용 논문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SIMCLR은 적절한 학습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큰 배치 사이즈를 요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입력값에 대해 추출된 표현을 클러스터링하고 이 값을 토대로 다시 클러스터 할당을 예측하는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클러스터링 기반 방식이 네거티브 값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클러스터 중심의 개념이 일종의 네거티브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러스터링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대조학습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크기의 샘플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큰 배치 사이즈를 요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의 마지막 대상은 비율입니다. 저자는 비율이 하나의 브랜치가 모멘텀 인코더인 샵 네트워크라고도 설명합니다. 이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는 모델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 학습 모델에 부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모멘텀 인코더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심시한 모델에서의 스탑 그레디언트 과정으로 치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들이 구상한 심시한 모델은 오른편 상단의 다이어그램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이를 파이토치 방식으로 구현한 의사 코드의 예시는 우측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이어그램을 보게 된다면 심시함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풋으로 들어오는 원본 이미지 X에 대하여 인코더 F가 두 브랜치로 구분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증강을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제 두 네트워크는 가중치를 서로 공유하는 하나의 샵 네트워크입니다. 이때 인코더 F는 기학습되어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인 백본 모델과 표현 추출을 담당하는 프로젝션 역할의 타겟층 퍼셉트론의 결합입니다. 여기서 프리딕션 MLPH는 한쪽 브랜치의 증강값으로부터 다른 쪽 브랜치의 증강값과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예측값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유사도는 서로 다른 쪽 브랜치의 값을 비교하는 과정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의사 코드에서 D의 아규먼트로 넘어가는 P와 Z의 첨자가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모델이 계산하는 손실함수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형태로 설명됩니다. 먼저 두 벡터 간 유사도는 벡터 간 내적 연산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코사인 유사 계산값을 사용합니다. 해당 형태가 아래 1번식으로 나타난 D 함수입니다. 의사 코드에서도 함수 D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실함수 L은 L2 놈을 사용한 두 코사인 유사 함수의 평균을 손실로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이때 각각의 유사도 계산은 첨자가 서로 다른 증강값과 예측값을 계산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스탑 그레디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탑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의사 코드는 의사 코드에서 하단의 함수 D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라인인 z.detach이라는 메소드가 이 스탑 그레디언트 과정에 해당합니다.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이미지 X에 대한 표현 추출 과정을 거친 레이어 ZX를 기존 레이어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폼 내부의 L 백워드로 이루어지는 역전파 과정에서 비교용으로 사용되는 추출값 Z에 대한 레이어는 전체 네트워크 그레디언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스탑 그레디언트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이 디태치를 적용한 레이어를 유사도 계산 함수인 D의 피현상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장에서 본 유사도 계산 함수 D는 다시 3번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함수를 손실함수에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손실함수 로스 L은 최종 형태 4와 같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코더 F는 이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인자로부터는 그레디언트 계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이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심시함의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되어 동작하는 형태입니다. 저자들이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기준치 설정 값은 해당 내용과 같습니다. 계산된 로스 펑션 값을 토대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저는 SGD 방식을 사용하여 학습률은 기본 학습률의 배치 크기를 256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적용하였으며 이때 기본 학습률은 0.05 코사인 감소를 따르게 설정되어 가중치 감소는 10의 -4승이고 SGD 모멘텀은 0.9로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배치의 크기는 기본값으로 512를 저자들이 사용한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설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이즈의 배치의 경우에서도 논문이 다루고 있는 심시함은 양호한 학습 결과를 도출하긴 했습니다. 이는 이후에 나올 임페리컬 스터디 섹션의 배치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프로젝션 MLP는 각 계층이 갖고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 FC 레이어에 전부 배치 정교화가 적용되었으며 출력 레이어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력과 FC에는 활성화 함수 ELU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인코더 F가 가지고 있는 기본 100번 모델로는 레슨넷 50이 선정되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샵 네트워크의 각 변인들을 고정한 채로 하나씩 변경해가면서 수행한 학습이 붕괴된 모델을 산출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모델이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때 그것이 실제로 수렴 형태의 붕괴인지 아니면 발산하는 형태의 불안정한 붕괴인지 확인하여 실제로 모델의 수렴 붕괴 방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만을 검증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스탑 그레디언트 과정입니다. 위쪽의 차트들은 모두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학습 모델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좌측의 표는 스탑 그레디언트가 없는 경우 시뮬레이션 모델이 거의 학습을 시작한 순간부터 현실값이 -1로 고정되는 붕괴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표는 해당 붕괴가 실제로 수렴 붕괴인지 검증하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만약 어떤 모델이 수렴해를 갖는다면 각 에포크마다 출력되는 값이 표준 편차로는 결국 0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표는 표준 편차에 대한 값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해석입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표준 편차가 모든 에포크에서 0으로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되지 않은 학습의 결과는 수렴 붕괴의 결과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표는 KNN 분류기를 학습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사용하여 얻어진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NN 분류기에 따르면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모델의 결과가 더 유효하게 정확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학습 결과의 정확도가 그 어떤 발전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스탑 그레디언트 과정이 샵 네트워크 기반의 과정에서 모델의 학습 결과가 수렴하는 붕괴는 방지할 수 있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 MLP를 제거한 경우의 실험 결과는 우측 상단에 있는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 퍼셉트런층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델의 학습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손실함수의 대칭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손실함수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규먼트의 참자 1과 2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때 예측 MLP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D의 첫 아규먼트는 프리딕션 MLP H를 거친 값 P가 아닌 단순한 이미지 추출값인 Z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유사도 계산 과정에서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 다시 스탑 그레디언트에 대한 인자를 제거하고 단순히 절반으로 스케일링한 결과와 동일한 벡터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측 MLP를 제거하고 스탑 그레디언트를 유지하는 경우 유사도값 D는 결국 절반으로 크기가 줄어든 Z1과 Z2의 유사도와 동일한 방향 벡터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모델이 붕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표 1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각 참자에 대하여 대칭적인 반응을 고려하는 경우만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후 대칭성을 다루는 섹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대칭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예측 MLP를 제거하는 경우 모델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붕괴는 어떤 수렴 형태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의 적절하게 발생하지 못한 학습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
1번에서 B의 항목은 이를 뒷받침하는 값으로 사용됩니다. 예측 MLP가 없는 모델의 학습 결과는 수렴하는 형식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가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발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MLP는 모델의 붕괴를 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렴형 붕괴를 막는 요인은 될 수 없을 거라고 제자는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치의 크기 또한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표는 각 배치 크기마다 심시함이 어떤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치의 크기를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학습률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논문의 대상이 되는 심시험 모델은 배치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유의미한 정확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배치의 크기는 모델의 수렴 붕괴와 연관되지 않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차이점이 기본의 CMCLR과 SWAV와 같은 방식과의 구별되는 개선점으로 꼽힐 수도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유의미한 정확도의 학습 결과를 위해서는 심시함이 동작하는 환경의 작은 크기의 배치에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못하며 그보다 더 큰 경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적화 방식인 SGD가 큰 사이즈의 배치에 대하여 적절하게 동작하지 않음이 인용된 논문을 통해 확인됩니다. 물론 이 옵티마이저의 내용이 모델의 수렴 붕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의 표는 배치의 정교화 여부에 따른 모델 붕괴 발생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 항목에 따라 모든 레이어의 배치 정교화가 없더라도 모델이 수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낮은 정확도의 학습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출과 예측 MLP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모두 적용한 경우만으로도 학습의 정확도는 67.4%까지 상승하고 추출의 출력 레이어까지 포함하는 경우 68.1%로 최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측 MLP의 출력 레이어까지 배치 정교화를 도입시키게 되는 경우 학습 결과가 불안정하게 발산 붕괴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배치 정교화는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수렴 붕괴는 방지하는 것에 대한 지분은 발견될 수 없음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심시험이 사용하는 유사도 함수 또한 다른 함수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심시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코사인 유사도 계산 방식을 크로스 엔트로피 유사도 방식으로 변경한 유사도 함수 D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여 표현됩니다. 소프트맥스는 통상 사용되는 분야인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설명을 빌리고자면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활성화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또한 아규먼트로 넘어온 값을 0과 1 사이로 정교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크로스 엔트로피 유사도 방식은 단순 내적이 아닌 로그 함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현재 나와 있는 식을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Z2를 기준으로 했을 때 Z2가 갖는 분포가 존재하는 영역에 P1이 얼마나 Z2와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계산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코사인 유사도식을 이 크로스 엔트로피 식으로 대체했을 때 학습 결과는 문단 우측 상단에 있는 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모델의 수렴성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측기에 대한 실험에서 잠깐 다뤄졌던 대칭성 또한 실험에서 통제할 변인의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손실 계산 함수를 두 브랜치에서 나오는 값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증강만을 대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경우 이는 두 증강에 대한 비대칭성 학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문단의 우측 상단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나 붕괴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아시메트리 2 항목은 모델의 학습 결과가 갖는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대칭성, 로스 펑션이 갖는 대칭성이 비록 모델의 붕괴를 방지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일단 모델의 결과가 갖는 정확도에는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해 본 결과 샵 네트워크 방식의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수렴 붕괴는 배치 사이즈와 연관이 있는 옵티마이저나 배치의 정규화, 유사도 계산 방식, 대칭성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요인들이 학습 결과가 갖는 정확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실험의 처음 대상이었던 스탑 그레디언트 과정이 수렴 붕괴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샵 네트워크 모델이 Expectation Maximization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가정한 후 이 스탑 그레디언트 동작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EM의 방식으로부터 비슷한 형태를 빌려와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중치 공유 네트워크가 다른 브랜치로 나뉘어 서로 각각의 파라미터 갱신을 돕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15번과 같은 손실함수 형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는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네트워크이고 T는 각 이미지에 대한 증강된 형태를 발현하는 사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강을 반드시 두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수로 존재할 수 있는 증강값에 대한 평균은 기대값 2를 통해 맨 앞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민 스퀘어 에러를 적용하여 코사인 유사도 과정과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측 MLPH는 현재 시기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현재 15로 나타내는 로스 펑션의 최적화 과정을 논의한 이후에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15번에 추가적인 변수 에타가 생겼는데 이는 각 이미지들에 대한 최적으로 추출된 표현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에타는 굳이 네트워크의 추출값일 필요는 없고 단순히 어떤 최적화 과정을 통해 찾을 수만 있다면 해결되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최적화 과정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5번을 바탕으로 최적화는 16번의 문제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최소화 문제가 두 변수로 나타나는 경우 K-means 클러스터링과 유사한 형태로 이해한다면 식 6번에 대한 해결 방식은 와이단 클러스터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얼터네이팅 알고리즘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 중 하나를 상수로 고정한 후 최적화 값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값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 변수를 최적화하는 상수로 사용하는 것이 간략한 얼터네이팅 해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고려할 때 이때의 세타는 클러스터 중심으로 비유될 수 있고 에타는 어떤 샘플 X에 대한 어사인먼트 벡터의 개념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얼터네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변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은 식 7번과 8번으로 다시 기술됩니다. 여기서 화살표는 해당 최적화 값을 다시 대입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 7번, 8번은 결국 t-1번째 에타를 사용하여 모델의 파라미터 값 세타의 최적화를 계산하고 다시 계산된 세타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에 추출된 표현 에타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에타를 어차피 이미지 X에 대한 표현 추출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fx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시함이 가지고 있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결국 어떤 증강에 대한 추출 그레디언트와 비교형 추출값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스탑 그레디언트 과정이므로 비교 대상이 될 로스 함수에서 감산의 p 연산자로 사용될 값 중 하나의 기존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값으로 생각하는 것이 15번의 에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제 샵 네트워크의 동작, 그 기저에 놓여있는 정확한 원리라기보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하나의 설명 형식이라고 현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타를 최적화하는 방식은 SGD,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사방법과는 달리 보다 적은 데이터와 빠른 시간 내에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심시함에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탑 그레디언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에타가 현재 상수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세타의 최적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레디언트 계산은 에타의 값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타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에타의 정의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에타가 단순히 이미지로부터 분류해 유용한 값들만 추출한 벡터이기 때문에 어떤 증강사상 집합 t에 대하여 에타는 x의 증강값을 네트워크에 집어넣어 표현을 추출한 값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식이 19번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때 세타는 상수로 이미 t에 대해서 계산된, 즉 t-1 에타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세타의 고정값입니다. 따라서 에타와 세타의 얼터네이션 알고리즘은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피드백되는 구조인 일종의 시퀀셜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에타 또한 세타에 대해 표현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K-means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가져와 K 클러스터 중심의 역할을 하는 세타 값이 더 이상 변동이 없거나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바로 최적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스텝 얼터네이션은 방금 살펴봤던 에타의 최적화를 좀 더 심시함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심시함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증강만을 고려한다면 t는 더 이상 증강사상의 집합이 아닌 단일 원소가 되어버리므로 이를 T'이라고 하고 최적화가 되는 에타는 t가 단일 원소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기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0번식이 갖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원래 부분 문제였던 7번과 함께 고려하게 된다면 심시함이 동적하는 원리에 대한 가설은 전체적으로 식 11번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에 대한 식에는 단일 변수 세타만이 포함되고 감산의 두 번째 피현상은 첫 번째 피현상과 다른 증강, 그러니까 새로운 측면에 대한 증강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시함의 동작인 서로 다른 파라미터가 적용되는 구조로 서로 다른 두 증강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들은 예측기 h를 특정하지 않고 고려한 심시함의 동작 방식입니다. 10번 수식으로부터 예측 MLP H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측기 prediction MLP H 정의에 따르면 H는 예측과 추출 표현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기대되는 인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Z1에 대한 예측 HZ1이 어떤 증강 집합에 대해 적용된 TZ2, XZ2 그리고 그것의 기대값인 E를 추가한 ETX2와 동일한 경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최적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 X에 대하여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H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19번과 유사한 형태이며 심시함을 더 설명하기 위해 근사된 식 10번은 기대값 처리만이 예외된 형태입니다.
실제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기대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저자는 이 기대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신경망 내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학습의 모든 에포크에 걸쳐 t가 가는 무작위성에 따라 분산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대칭성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가설의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대칭성이 적용되게 된다면 최적화 과정에서 T1과 T2 쌍만이 아니라 두 인자의 순서를 뒤집은 쌍 T2와 T1 또한 학습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Empirical Study 섹션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더 높은 정밀도를 달성하는 부분에 기여한다는 차이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논문의 저자는 심시험 개념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발견할 수 있었던 세타의 최적화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심시험이 각 단계마다 갖는 최적화 과정이 더 많아지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모델의 개선을 돕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면 심시험은 가설에서 보았듯이 얼터네이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동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표는 각 단계마다 SGD 수행 횟수에 따른 심시험 모델의 학습 결과가 보여주는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최적화, 즉 얼터네이션이 더 여러 번 수행된 경우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에포크 항목은 하나의 에포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SGD의 전체 횟수로 최적의 반복 획수는 이보다 작다는 것을 각 경우의 정확도 퍼센테이지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얼터네이션 알고리즘이 실제로 유효한 최적화 방식임을 시사하며 심시험은 그 얼터네이션 알고리즘의 특별한 경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감값에 대한 예측의 이치는 가설 단계에서 얻어낸 식이 기대값 1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에 대한 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번째 시도에 대한 에타값을 다시 정리하여 비율에 대한 계산 방식으로 갱신하는 경우 앞서 보았던 비율과 같은 모델에서 사용하는 모멘텀 인코더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심시험이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수렴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스탑 그레디언트가 모델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유에 따라 모델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지에 대한 수식적으로 완벽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심시험의 움직임이 붕괴를 피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스탑 그레디언트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붕괴 방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만한 만족스러운 답은 얻을 수 없다고 저자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으로는 무작위로 초기화된 네트워크의 환경으로부터 출력된 초기 에타 값이 시행 내내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타의 최적화는 모든 단일 이미지에 대해 에타를 전부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수렴하는 학습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번표에서는 최첨단 프레임워크들과 심시함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든 비교 대상은 심시함의 환경을 바탕으로 재설계되었으며 동시에 원본 논문에 대한 계산된 제한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표는 결과와 방법의 주요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시함은 배치 크기 256으로 훈련되며 네거티브 증강이나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심시함은 다른 프레임워크들보다 경쟁력 있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 에포크 이전의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더 많은 학습에 대한 이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만 SIMCLR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다이어그램은 샵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각 방식들에 대한 시각적 비교입니다. 우측 하단의 심샴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샵 네트워크 구조보다 간단한 설계를 가진 심플 샵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논문에서 분석된 최소한의 형태를 갖는 심샵 모델의 경쟁력은 최근 이 방법들의 샵 네트워크 구조가 왜 이를 채택한 방식들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샵 네트워크 구조는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변수를 사용하는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도구이며 이것이 바로 표현학습이 가지고 있는 표현학습이 집중해야 될 초점이라고 저자는 논문에서 말합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오픈소스 코드는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제공한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해당 논문을 읽은 누군가 좀 더 간결화하고 개선된 형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의 실행은 구글 콜앱에서 하드웨어 가속기 T4GPU를 선택해서 시행하였고 심리샴이 실제로 정확한 그런 한계적인 환경에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치 사이즈는 256으로 그 다음에 에포크 트레이닝은 5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심시험 네트워크의 학습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측 사진의 위쪽 셀이 심시험 모델이고 아래쪽 셀이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더 적은 에포크S와 작은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심시험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코드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오픈소스 분석 과제에서 더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타겟 논문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